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소환을 통보한 것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시내로 만들어버린 원흉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말은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2020년 5월 민주당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재판 관여 혐의로 탄핵시키려 할 때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가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김명수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나.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를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르면 되니까 왜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리 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알아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시니어를 자청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명수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치권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명수는 그런 후배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탄핵 심판대에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고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부장판사는 그때 사실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이미 퇴직해서 국회 탄핵 소추에 따른 심판의 실익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괜히 쓸데없는 뻘짓을 했던 것이죠. 그 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공문서 그러니까 가짜 답변서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명수를 고발했습니다. 김명수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내준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격까지 훼손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명수는 사실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대법원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경력 없는 대법원장 지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정치권의 눈치를 받고 진영 논리로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든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김명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이 후보로 지명한 그날부터 대법원장 감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무려 13기수나 아래이고 또 당시 현역 대법관 중
9명이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았습니다.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정치권 눈치 보기가 극심해졌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내가 됐다. 이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김명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 편파 시비 등으로 사법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입니다. 당시 이재명의 최종심을 심사했던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거짓말 또는 위정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죠. 향후 선거와 토론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법원 판례로 못을 박아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었는데도 재판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이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명수는 오늘의 이재명이 있게 한 은인이기도 한 셈입니다. 취임 이후 공간 사용 문제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죠. 공간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4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공간에는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아들 부부가 공간에서 1년 3개월 동안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도 밝혀져서 아파트 분양 대금 마련을 위한 공간 테크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1년 3개월 동안 공간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한진, 그러니까 대한항공 법무팀 소속이었습니다. 법무팀 그 동료들을 불러서 공간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특히 당시 만찬 시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회항,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가중됐었죠. 당시 한진 법무팀 만찬은 대법원장 공관의 공식 만찬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를 만찬 메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공관 만찬이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 열릴 수는 없었을 것이죠. 김명수가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코드 인사입니다.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 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8명의 판사 가운데 4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등 요직에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김명수 본인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와 함께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재판 지연도 김명수가 끼친 해악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얽힌 재판이나 과거 보수 정권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이나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이런 좌파나 또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의 재판은 수년씩 끌어서 봐주기 재판을 했습니다. 윤미향이나 황운하는 결국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끝마쳤죠. 그리고 최강욱 역시 임기 막판에 가서야 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법관 인사 개입도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현 이영구 대법관을 임명할 당시 김명수는 후임자 추천위원장에게 신문 칼럼을 보여주면서 이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이렇게 추천했고 그래서 이영구는 대법관으로 지명됐었습니다. 이영구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아주 가깝습니다. 자녀 입시 부정 등으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의 대법원 재판부에 이영구 대법관이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영구 대법관의 목리로 조국 심판의 합의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정치권의 눈치나 보게 만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사법농단으로 단죄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김명수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다시는 김명수 같은 대법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